허언증이 귀신보다 무섭다. 여러분은 혹시 허언증이라는 것에 대해 정확히 아시나요? 이런 질문을 던진 저조차도 정신과나 심리학을 전문으로 전공하지 않은 입장이어서 잘 모릅니다. 이 허언증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라는 입장에서 포털 검색을 해봤는데 위키백과라는 곳에 공상허언증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 습관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실체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현실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상과 공상들을 마치 진짜라고 믿는 일종의 정신질환 가운데 하나인데 사이비 교주나 사기꾼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이 용어의 의미와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한 분을 직접 겪었고 그 당시엔 이런 용어도 모를 뿐더러 그분의 모든 행동이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말하는 태도 등에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 사람 공상허언증 환자다. 심각하다. 대략 10년 전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도권 4년제에서 컴퓨터학을 전공했습니다. 막상 졸업 후 취업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취업 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취업 사이트를 통해 어떤 마케팅 회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사실도 모르고 약 일주일 정도가 흐른 뒤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름 갖춰 입고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회사가 규모도 상당히 작고 무슨 오피스텔 건물의 사무실을 빌려서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면접실은 따로 갖추고 있었는데 저에게 면접을 보자고 하신 분이 바로 그 겪은 분입니다. 면접실 문을 노크한 뒤 모든 면접자가 그렇듯 정중히 들어가 인사를 하니 웬 중년의 노신사 한 분이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서 앉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셨는데 상당히 거칠고 퉁명스러운 사투리가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겨움이 묻어나오거나 살가운 그런 말투셨습니다. 그리곤 시종 일관 처음 배웠을 때 그 온화한 인상을 유지하시며 면접관이 통상적이고 퉁명스럽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과 다르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참 조언 같은 걸 섞어가며 흡사 강의를 듣는 것처럼 기분이 좋다는 느낌까지 받게 대화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인상이 참 좋다. 같이 일하고 싶다. 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며 면접을 마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연락을 해오셨는데 성을 뺀 제 이름을 부르시며 나 회장이다. 우리 같이 일해볼까? 내일부터 나온나. 내 일을 참 좋게 봤대이. 같이 우리 회사 한번 잘 이끌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며 연락이 오신 겁니다. 연세가 있으시며 사회적 위치라면 나름 위치도 있는 분이 권위와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닌 온화하고 고든 성품으로 그렇게 합격 통보를 해주시니 몇 달째 취직이 안 되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날아갈 듯이 좋았습니다. 회사가 좀 작으면 어떠랴. 이런 분과 함께라면 정말 존경의 자세로 힘든 일도 뭐든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세였죠. 회사가 상당히 규모가 작았고 저를 포함 여직원 3명의 남자 직원 3명으로 인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호칭상 회장님이었지 그냥 이 작은 회사를 이끌고 계신 대표 정도셨죠. 아무튼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 각오대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기존 직원들이 저는 물론이고 자기들끼리도 오래 일해온 사람들 치곤 별로 교류도 없고 말도 없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야 그러려니 했는데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회사 회식이 있었습니다. 여직원들은 연신 시계만 들여다보면서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얼굴에 써있고 그래도 전 입사 후 첫 회식이었는데 일할 때야 일에 치여 그렇다 쳐도 회식 자리에서까지 그런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때까지 전 까맣게 몰랐던 거죠. 그들이 왜 그랬는지. 결국 여직원을 제외한 회장님과 나이 지긋한 상사 한 분, 실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분과 저까지 해서 남자 넷이 노래방을 가는 것으로 마무리하며 회식을 끝냈습니다. 기분도 그렇고 빨리 가려는데 비교적 젊은 실장 직함을 다신 분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둘이서 간단하게 한잔하며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근처 가까운 호프집에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실장님이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우리 회사 말이야. 지금 있는 직원분이나 간부님이 서로 말들은 안 하고 있지만 조만간 다 이 회사 떠날 거야. 그만큼 우리 회사 비전도 없고 자본도 없어 곧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소 일적인 것 외엔 별로 말도 안 섞어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떠보려고 이러는 건지 뭔가 싶어서요. 비록 영세하긴 했지만 회장님 말씀으론 코스닥 상장도 앞두고 있고 기업 전반적인 재무구조도 탄탄하며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라 나름 내실도 있고 비전이 있다라는 생각과 확신을 갖고 일을 하던 찰나에서 말입니다. 이어진 말인 즉슨 위에 기재한 모든 사항이 다 회장님의 거짓말이며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부실한 회사라는 겁니다. 재무구조나 기타 자료 등도 모두 회장님 지시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허위 문서이며 거래처 등도 허위 거래처의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회사라는 게 실장님 말의 요지였죠. 이름만 있는 회사였던 겁니다. 그럼 이 직원들은 뭐며 월급 지급이나 활동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대로 받거나 카드 돌려막기도 모자라 사금융 불법 대출 기관까지 돈을 빌려 충당하는 거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더욱더 충격인 건 제가 보름간 진행해온 업무나 다른 직원들이 진행한 모든 일들이 그냥 어린애들이 왕놀이를 하듯이 짜여진 각본 같은 거에 의해 움직이는 놀이를 하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체도 없고 실제 업무 실적도 없는데 컴퓨터 자판 두드리고 자료 분석 같은 걸 하는 일종의 의미 없는 짓이었죠. 더 황당한 건 아침마다 실적 보고와 프리젠테이션까지 진행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회장님도 회장님이지만 직원들도 정상같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장님 말에 의하면 그것도 다 사정이 있답니다. 다들 이른 나이에 실직하거나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노숙인의 경우 그 나이 지긋하신 간부님입니다. 여직원들 같은 경우엔 룸사롱이나 술집을 다니는 술집 여자들이며 당장 회장님 개인적인 대출로 월급은 따박따박 주니 미친 짓인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저를 뭔가 시험해보고 떠보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왜 그런 짓을 벌이시며 직원들은 왜 자꾸 모집하시는지 차라리 사기나 다단계면 이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돈을 쓰시고 뒷감당도 못하시는데 어째서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지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실장님 말에 의하면 회장님은 얼마 전까지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배움도 짧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골에 논이며 밭, 소까지 팔아남긴 자금으로 자취를 감추셨고 그 회사를 차리셨습니다. 마케팅 회사의 대표였지만 마케팅의 맞자도 모르는 문외한 이였던 거죠. 그러면서 회장님께서는 남들과 다른 면이 있으시다. 즉 자신이 상상한 대로 일을 처리하고 믿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멀쩡히 농사 지으며 시골 생활하시던 사람이 TV나 드라마를 보며 나는 회장님 소리 좀 들어야겠다면서 내가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어느 날 갑자기 논이며 밭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셨고 서울 모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빌려서 사무실을 차린 뒤 사람을 모집했던 거고 처음엔 유령회사 같아 사람이 구인되지 않자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돈을 마련할 구실로 온갖 대출의 대부업까지 손을 뻗쳐 일을 진행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돌이켜 들으니 정말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위암 사기에 걸려 오늘 내일 했는데 기적적으로 어느 날 치유가 됐다고 한 것이나 과거 뒷골목 깡패 생활을 하며 10대1로 싸움을 해 맥주병을 깨서 10명을 찔러 모두 죽여버렸다고 하셨던 이야기나 당시 국무총리와 각별한 호영호제 지간이라 자신의 말 한마디면 정치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하신 것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았다는 걸 뒤늦게 느꼈습니다. 물론 전 그냥 단순히 우스개 소리로 하는 거라고 여겼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회장님 표정이 상당히 진지했으며 거짓말이나 농담을 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모두 거짓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TV를 보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셨다니 그때부터는 뭐가 진짜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실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신들도 처음엔 자세한 내박까지는 몰랐는데 어느 날 시골에서 함께 계시던 부인이 회사로 찾아와 울며불며 농사나 짓던 무식한 양반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며 한바탕 소란을 피우신 적이 있으셔서 그때 이 모든 사실을 아셨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실장님은 자신이 한 이야기를 회장님께 직접 전해도 좋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노발대발하셔 쌍욕을 퍼붓고 쫓아낼 게 분명한데 오히려 그렇게만 해준다면 고마울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사실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고 어쨌건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 실장님께들은 이야기는 모두 함구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상황이 그날 실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간부님을 시작으로 실장님부터 몇 안 된 말단 직원들까지 모두 그만두었고 그때마다 회장님은 그 온화하고 인정 많아 보이시는 얼굴을 뒤집고 세상에 한번 들어볼까 말까한 거친 성욕에 저주를 퍼부으며 은혜를 모른다고 소리치고 역정을 내시는 게 다였습니다. 결국 저와 격리 직원 몇 명만 남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몇 달 일한 월급이고 뭐고 저도 그냥 조용히 온다 간다 말없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후 그 회장님과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안에 코스닥에 상장시키고 비전 있는 기업으로 키우겠다며 제 두 손을 꼭 잡고 온화한 얼굴로 함께 잘 키워보자시던 회장님의 그 인자한 미소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실장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이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 그것이 모두 사실이면 공상어원증이라는 병이 단순한 개인의 허상이나 허세의 수준이 아닌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정신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정신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